그래서 엔비디아가 150불 이상 다시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급반등을 했지만은 전고점은 뭐 택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한미반도체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게 엔비디아하고 키를 맞춰가지고서 이제 매도 매수를 이렇게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220불도 고점인데 거기에서 480불까지는 오버슈팅을 한 거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1등 공신이다 그래가지고 트럼프하고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뭐 추가 하락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늘 급반등을 했지만은 크게 많이 빠지고 그러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또 뭐 테슬라 관련된 우리나라 주식들도 있는 한미반도체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그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가 올랐어요. 18%.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진짜로 잡주처럼 올라가는 거죠. 18%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거죠.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엔비디아도 한 18% 정도 올라갔었고 테슬라는 22%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이닉스가 11%. 하이닉스가 11% 올라갔으면 진짜 많이 올라간 거죠. 시외에서는 거의 뭐 상한가 갔었어요. 초반에 18만 9,700원. 그러니까 종가가 조금 밀렸네요. 그죠? 그러고서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삼성전자는 6% 정도 올라갔고, 근데 그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23년 1월 달에 챗GPT가 출시가 되면서 2년여 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고서 158불, 7불이 고점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폭락을 하면서 100불 이하로 떨어졌다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22%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추가 상승은 어렵지 않나 싶은 거예요. 140불 이상 엔비디아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 거예요. 지난해부터 하반기 이후에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150불 이상 다시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서 그때 실적이 좋았거든요. 좋게 나왔는데 그날 급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급락한 이유가 그때까지는 실적이 좋지만 향후 6개월 뒤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반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2025년 하반기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매출이 좀 감소할 거다. 그 예상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거거든요. 급반등을 했지만은 전고점은 뭐 택도 없는 거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헤드 앤 숄더 형태, 기술적으로 보면 꼭지 어깨 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제가 아마 한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럴 때는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점이 어딘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급반등을 했을 때는 만약에 그래도 싸게 사신 분들은 매도 기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에서 매수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요번에 혹시 그래서 100불 때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끝났을 때 그럴 때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 한미반도체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게 이 엔비디아 효과 덕을 제일 많이 본 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인데, 그것도 엔비디아하고 키를 맞춰 가지고서 이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규 매수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싶은 거예요. 지금 가격에 여기 16만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를 이 정도에서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16만 16만 원, 17만 원 여기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19만 원이 다 됐다가 이제 18만 원으로 끝이 났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저점 깨지 않을 거로 보고 여기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이제 매수 가격을 한 17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서 하시고 그러니까 장이 아직은 불안하니까는 예. 무조건 이렇게 갭 상승을 했잖아요. 예. 이격이 많이 있을 때는 사는 건 아니고 혹시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서 누군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샀죠. 그러니까 한 3일 정도에 네. 많이 사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일단 이제 고점에서 갭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냥 팔았어야죠. 일단은 팔고 또 보초로 세워놨다가 여기 정도까지 오면 다시 이제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 테슬라는 오늘 22%가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폭등 수준인데 그게 이제 고점이 480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220불까지 떨어졌으니까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주식 가격이 290불 정도 됐을 때 당선이 된 거거든요. 작년 기준으로는 290불이 고점인 상태예요. 물론 더 고점은 뭐 330불 뭐 이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220불도 고점인데 거기에서 480불까지는 오버슈팅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일론 머스크가 1등 공신이라 그래가지고 트럼프하고 가깝게 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큰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버슈팅한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는 실력으로 간 게 아니고 거의 버블로 간 거죠. 버블로. 그러니까 지금 많이 고점 대비해서는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테슬라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잖아요. 지금 그 차량 인도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의 샤오미하고 비아디가 원체 많이 잘 팔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감소 부분도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면 초과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 부분 때문에 급등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200불을 넘어서 300불까지 넘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거기도 신규 매수하기는 좀 되게 어렵지 않나 싶은 거예요. 엔비디아, 뭐 테슬라 신규 매수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삼성전자 잠깐 언급하셨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어떨까요?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이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그래도 삼성 측에서 자사주 매입이 아직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3조는 그 매입해서 소각을 시킨 거고 아직 7조가 남아 있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요번에 또 디램 가격을 인상을 시켰거든요. 2%인가 인상을 시켜서 아무튼 선방 요번에 1분기 실적도 나왔었죠.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뭐 0.2%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러는데 상당히 그 선방을 한 상태고 가격이 그리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뭐 추가 하락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그런다 그러면은 지수도 이제 오늘 급반등을 했지만은 크게 많이 빠지고 그러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어쨌든 요번에 그 트럼프가 자동차 그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이 관세 그것 때문에 그 뉴스로 인해 가지고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방 이렇게 막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급등하기는 어렵다. 급등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러면은 뭐 6만 원 넘어서 7만 원까지도 갈 수는 있겠는데 당장은 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 지난해까지 실적도 원체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번에 결국에는 그 자동차에 관한 관세 그것 때문에 그것도 역시 당분간은 어쨌든 미국 그 관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서 이제 바닥 확인을 한 다음에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일봉이에요, 일봉. 이거는 뭐 신저점 비슷하게 엄청 많이 떨어져 오늘 급반등했는데 이것도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조금 뒤져야죠. 이제 바닥 확인을 하고서 조금 뭐 기아차도 똑같을 것 같아서 안 봐도 똑같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고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그러네요. 뭐 저번에 그 방송 하실 때 이제 그
지수가 전체 경기가 나쁠 때는 지수랑 같이 연계하는 대형주를 이렇게 매수 따라서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수적으로 그것도 그런 분들은 큰 손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종목도 뭐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이버, 뭐 SK 하이닉스, 그렇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르고 나머지 주식들은 크게 또 오르지도 않았죠. 그렇죠. 오늘도.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장이 두 가지예요.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는 무조건 기관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조건 이제 그 선물 가격 그 종가가 옵션가 종가가 결정되는 게 현물 주식 시장의 종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오늘 그래서 종가가 오히려 더 최고가인 거예요. 지수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이즈가 큰 종목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이 대형주 있죠. 대형주들은 이렇게 지수만큼 올라가는데 우리가 개별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늘 150포인트가 올라갔어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 종목들 꽤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많이 올라간 거는 지수 관련주, 코스닥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있잖아요.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일반인들이 혹시 개별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도 마이너스나 또 제자리, 아주 보합권, 기껏 올라가 봤자 진짜 뭐 2, 3%, 뭐 5% 이하. 그렇죠. 그런 이런 경우가 대부분 상당히 있어요. 근데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 2, 3%, 5% 올라가는 거는 의미가 없죠.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죠. 뭐. 높은 금액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